안녕하십니까. PHGC입니다. 어, 오늘 가행군을 계속하고 있죠. 예, 가행군을 하는데, 뭐, 다른 분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도움 되기를 바라겠고, 혹시, 보다가 이거는 좀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의문사항이 있거나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어, 그 궁금한 사항들은 메일로 주지 마세요. 해당 동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을 달아드리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보게끔 그 다음에 혹이나 또 이게 질문이 글로써 이게 답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별도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어떤 질문에 대한 거에 대한 어떤 답을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DD 챕터 4 DD 적용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5강입니다. 5강인데 요걸 이제 안 자르고 요걸 한 번에 다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 한 20분, 30분 될 것 같은데 한 번에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등락률 계산은 이게 뭐냐면 지금 목이 잠겼어요. 잠시만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떠들 일이 없으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떠들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좀 목이 좀 많이 가라앉았네. 지수 등락률 계산은 뭐냐면 어떤 주가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주가가 등락률이 몇 프로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등락률 그러니까 주가를 입력을 하고 등락률을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요런 자리에서는 내가 진입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목표 주가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 목표 주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밑에 이제 목표 주가 계산하는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15727, 15897, 15763 요 파동 내에서 이제 얘가 상방으로 간다면 목표가 타겟 1, 2, 3, 4, 5가 나오는데 타겟 2나 타겟 3까지만 먹어도 배부릅니다. 그래서 타겟 2나 타겟 3로 가는데 타겟 3 값이 예를 들어서 16031이야. 그러면 나는 16031 부근까지 나는 홀딩을 해서 저기까지 먹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청산을 하는 거죠. 그런 값으로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지수 등락률 계산기 얘는 칸수가 많아요. 여기 지금 6개 하고 여기 또 4개 하면 총 10개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또 수식으로 또 처리할 수 있어요. 뭐 이제 시가 빼기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시가에서 잠시만요. 니꼴 시가에서 50포인트가 빠지는 자리가 얼마냐. 됐네. 니꼴 시가에서 50포인트가 빠지는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시가에서 50포인트 빠지는 자리에 대한 값을 또 몇 프로다고 알려줘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100% 나오죠? 왜 그런다고? 지금 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장이 열려야 돼요. 장이 열려야지 시고적 값이 들어오고 시고적 값이 들어와야지만이 나머지 계산값들이 쫙 뿌려지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 받으시면 하루 종일 주물러 보세요. 하루 종일 주무르실 때 반드시 락을 걸어 놓으시고 그래서 여기에 수식을 건들면 안 되잖아요. 이 수식 건들면 다 깨져버려. 근데 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값이 깨지는데 그냥 확 깨져버리면 깨졌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알 수가 있는데 값이 깨졌는데 거기에 만약에 숫자라도 들어가 버리게 되면 잘못된 값을 표출한다고. 그러면 내가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락을 걸고 요 노란 셀만 나는 게 손을 대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지 이게 불편하다고 해서 언락으로 사용하다 보면 이런 값들에 대해서 이런 수식을 손을 나도 모르는 거예요. 알고 손을 대는 게 나도 모르게 손을 대버리는 거지.
그러다가 엉뚱한 결과값을 맞을 수 있으니까 항상 락을 걸고 사용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등락률 지수 계산기. 그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는 지수가 얼마일 때 현재 기준이에요. 지수가 얼마일 때 몇 프로다. 등락률을 알려주는 거고 얘는 반대입니다. 현재 주가 이게 기점에서 1% 등락률이 1%게 되면 1%라면 그게 지수는 얼마이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현재 지수에서 마이너스 1%라면 그게 지수가 얼마냐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데요? 얘기했잖아요. 분폭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통계 목표가 이 범주 내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이 변폭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이걸 벗어나 가지고 미친 듯이 물론 나오죠. 완화성으로 해가지고 묻지마 막 상승하기 딱 시작할 때 아까 여기서 산출한 통계값이 얼마입니까? 얘가 20봉 기준으로 최대 뻗어나갔던 봉은 그 양봉일 경우에 3.31%가 나갔었고 음봉일 때는 마이너스 3.1%가 나갔다는 거지. 그럼 4%짜리 안 나오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거지.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얘가 움직였던 만큼 움직인다는 아주 심플한 공식입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보셔야지 감각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감각적으로 대응해서 손실 안 보면 다행이죠. 또 감각적으로도 접근하면 먹을 때 또 먹지도 못하고 열틱, 스무틱, 틱틱이 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 스캘핑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만 받고 피곤만 하고 힘듭니다. 스캘핑은. 그러니까 할 때는 해야지. 할 때는 하시는데 하여튼 피곤하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측하면 여기서 1%를 상방으로 간다면 얼마일까? 여기서 1.2%를 간다면 얼마까지 뻗어나갈까? 이걸 바로바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어우, 심플하네. 그럼 마이너스 1.5% 가게 되면 얘가 지수가 얼마냐? 15362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움직임으로 봐서는 얘가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변폭의 마지노선이라 이거지. 그럼 변폭의 마지노선이라면 여기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런 만들었지만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계산을 하고 값을 피드백 받을 수 있게끔 만든 건 좀 훌륭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쓰지만 아주 굉장히 편해요. 이거 입력만 하면 되니까 입력만. 특정 지수에 대해서 현재가 여기 지금 여기잖아요. 얘는 뭐냐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고가로부터 저가까지 얼마큼 움직였고 그게 몇 프로였느냐. 현재가하고 시가하고의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 이걸 계산을 하는데 특정 어떤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동을 그리다 보면 자 내려왔어. A, B, C니까 요 가격 대비해서 요 주가 대비해 가지고 현재가가 요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밀려 내려온지 모른다 이거지. 그래서 특정 가격을 뭘 입력합니까? 요걸 입력하면 돼요. 요거를. 이게 16,000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16,000이라고 하면 16,000 입력해 볼게요. 16,000으로부터 해서 지금 현재가까지 얼마나 밀려 내려왔냐. 400포인트가 밀려 내려왔네요. 그리고 446, 1600틱이 밀려 내려왔다. 이걸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 쉽지 않습니다. 계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 그러면 여기에 원하는 값. 제일 이제 고점, 최고점, 역사상 신고가 16767이잖아요. 16767에서 얘는 얼마나 더 밀려 내려왔냐. 그러면 16767 입력하게 되면 역사상 신고가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1100포인트가, 1200포인트가 내려왔다 이거지. 그러면 4800틱이 밀려 내려온 거예요. 4800틱이. 와, 저 4800틱 먹었으면 빌딩 세우겠다. 그죠? 빌딩 세울 것 같은데 저걸 다 못 먹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렇게 계산값을 받으시면 되고
특정 지수 등락률 변동폭 계산기. 요거는 이제 어 이게 예를 들어서 16767에서 이게 특정 지수잖아요. 이 거기에서 마이너스 5%를 내려온다고 하면 어디까지 뻗어 내려오냐. 16767에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건 15923이라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5%가 밀려 내려온 게 과연 지수가 얼마일까? 이 궁금하셨죠? 궁금 안 하셨다면 차트 공부 덜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5% 정도 밀려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수가 얼마냐? 그런 것들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예. 항상 파동의 줄기를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줄기를 카운트 안 하시면 진짜 뇌동매매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그러면 16767에서 5%가 밀려 내려온 게 15929라 이거지. 16,000 원절인데 그러면 15929, 15929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 요 자리가 그거 비슷한 자리네. 아 여기서 5% 밀려 내려온 자리가 여기네. 그러면 아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요걸. 뭐 매 같은 얘기지만 기간 내 최대하고 최소 상승률을 볼 때 얘가 파동을 만들어서 뻗어나갔던 게 7.5%를 뻗어나간 거고 그 또 그러니까 최대로 뻗어나간 게 7.5%고 최소로 뻗어나간 게 5.6%라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말할 때 여기 줄기가 최대로 뻗어나간 게 몇 프로라는 거예요. 7%고 이게 작은 파동은 얼마냐면 5.6%라는 거지. 그러면 5.6%가 그러면 고점에서 5.6% 밀려 내려온 자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 파동의 줄기는 쉽게 안 바뀌기 때문에 요 파동에 대한 줄기는. 그 지나간 차트 잘 보십시오. 올라간 것만큼 더 올라가고 조정받은 것만큼 조정을 받는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대략 어느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고점에서 얘가 파동 줄기가 적은 파동 줄기가 5.6%니까 고점에서 5.6% 밀려 내려온 이 자리를 공략을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럼 5.6% 입력 한번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5.65%. 그럼 여기 와서 그러면 역사상 신고가에서 마이너스 5.65% 내려온 자리 값은 얼마냐? 15820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값을 입력합니다. 15820을 그러면 이건 좀 색깔을 좀 달리야겠네요. 삭제를 해야 되니까 15820, 15820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공포의 자리이긴 하지만 이런 자리 반등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만큼을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그럼 여기 아까 했던 7% 자리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라면. 그다음에 1 15820이니까 여기에서 지금 반등 주고 올라가는 자리 보이고 여기서 밑꼬리로 지금 이게 지지받는 자리 보이죠. 그러면 15820 넘어서는 이 자리도 의미 있는 자리일 거고 내려왔다가 올라오게 되면 '머리 맞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어 그냥 감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값을 유출할 수 있는 거예요. 유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또 공교롭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 자리가 일봉상 2-3 자리인 거야. 2-3 자리. 그럼 2-3 자리라면 '이 자리는 더 신뢰가 높겠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2-3 자리 깨지게 되면 00이나 94 자리 요 자리까지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요 자리에서는 또 매수로 받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막 봉이 빨간색이니까 매수 따라 붙었다가 그냥 낭패가 되는 거죠. 봉이 파란색이라고 매도 따라 붙었다가 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건 지금 이제 값이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일단 여기 임의의 값을 넣어 볼게요. 15596 15596 596 요 값을 인제 넣어 보게 되면
15596 저가도 15596 저가도 15596 값을 입력을 해야지 진짜 뭐 뭔가가 뜨니까. 그러면 얘는 그런 거지. 특정 지수 15596으로부터 해가지고 어떤 내 필요한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은 뭘 집어넣습니까? B5를 넣잖아요. 그러면 계산한 건 지금 저가로부터 해가지고 15674까지 값이 몇 프로냐 이거지. 몇 프로. 그러니까 파동 줄기 계산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다시 파동 줄기를 계산을 할 때 이게 저가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몇 포인트고 이게 프로테이지로는 몇 프로냐, 몇 포인트냐 이걸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 값은 지금 여기 저가 값을 입력했다고 그랬죠? 아니 이거 반대로 이 값을 고가로 찍으시면 돼요. 또 고가 찍으면 되고 내가 필요한 값은 요 값이다. 그러면 요 값을 하게 되면 저가로부터 해가지고 15614까지 올라오게 되면 걔는 0.5% 올라온 거다. 그럼 0.5% 올라왔으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파동 줄기가 아니야 너무 짧아. 그러면 더 갈 수 있어.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변폭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만큼 올라오게 되면 올라온 것만큼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파동 줄기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더. 이만큼까지. 그러면 목표가 더블로 늘어난 거 아니야. 그죠? 여기까지도 볼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일단은 또 저장하기 전에 일단 컨트롤 Z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 값은 자 여기에 지금 여기에 저가가 찍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니꼴 그 값을 나는 전일 저가를 찍고 싶다. 전일 저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는 이 값이 16,000대까지 몇 프로를 상승해야 되는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전일 저가 가격으로부터 해가지고 16,000까지는 4.45%가 4.49%가 올라가야 되고 몇 포인트냐면 680포인트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전일 저가로부터 해가지고 16,000까지 오늘 올라갈 수 있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봉 하나로는 밀어붙이지 못해요. 봉 하나로는. 자, 680포인트죠. 변폭이 얼마입니까? 350포인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봉 하나로는 가지를 못하고 봉 두 개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봉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가겠지만 일봉 하나로는 여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간다고 했을 때 봉 하나로 안 되고 봉 두 개로 가야 된다. 봉 두 개로.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게 뭐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봉이라고 가정을 하면 다음 주 화요일 봉 가기 전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올라갑니까? 아니죠. 이렇게 또 가겠죠. 이렇게. 그럼 이걸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겁니다. 이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입을 안 하셨다. 월요일날 난 진입 안 했다라고 하면 화요일날 최대한 밀려 내려올 때 TPL 라인 최대한 밀려 내려오는 자리가 TPL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흔들다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요게 월요일 날 고점, 이게 화요일 날 저점이 될 텐데 이걸 어디까지 보면 되는 겁니까? TPL까지 보고 또 TPL을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손절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손절 잡고 TPL에 매수 잡아가지고 이때 50틱 묶고 청산? 100틱 묶고 청산? 에이, 아니죠. 왜 아닌 겁니까? 지금 목표한 거는, 자, 이 조정분만큼 이제 더, 원래 가려고 하는 건 여기 자리가 16,000이잖아요. 4.45%잖아요. 4.45%를 봉 하나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봉 두 개로 가야 된다고 하잖아. 그럼 봉 두 개니까 여기서 조정받고 밀려 내려오는 것까지 하게 되면 나는 얼마큼 먹는 거야? 봉 하나에 플러스 이만큼을 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자리에 진입했으면서 50틱 먹고 100틱 먹고 청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먹을 때 못 먹고요. 그다음에 물릴 때는 와장창 물리죠. 300틱, 400틱 막 물려가지고 오늘 저 자리에 올까요 말까요? 유튜브 이제 채널 막 돌아다니다 보면 아주 황당한 질문들을 많이 해.
이 위에서 물려 있어. 그리고 얘는 막 내려오는 중이고. 그리고 질문을 해.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예, 이런 분들은 진짜 선무스미 무당 잡는다고 이런 분들 대응 안 하시는 분들 진짜 이게 선물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게 만약에 장대 음봉 떨어져 가지고 어떤 뭐 예전에 있었던 저 이란의 그 서열 2 위 솔레이마니 피격 때 피격 때 그냥 장대 음봉 막 팍 떨어졌잖아요, 장대 음봉. 뭐 그날은 결국은 이렇게 꼬리를 달았지만 뭐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게 전쟁을 한 해 만에 거기까지 갔다 이거지. 또 이란이 또 사우디 또 보복 공격까지 했었고 미국은 그걸 용인을 하고 넘어가서 전쟁까지는 안 갔는데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장대 양봉 뭐 마이너스 4% 5%짜리 맞으면 어떡할 건데. 이걸 내가 버텨? 못 버틴다니깐요. 못 버텨요. 그래서 뭐 1000 포인트 밀려 내려왔어. 1000 포인트면 4000 틱을 갖다가 하루에 내가 맞는데 그럼 4000 틱을 내가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럼 1억 을 가지고 내가 한 계좌만 운영을 한다. 이러면 모를까. 1억 가지고 한 계좌만 운영한다. 그러면 모를까. 1억 가지신 분이 한 계좌만 운영을 할까요? 그러면 이분들은 분명히 한다고. 여기에서 진입을 하고. 어? 그 1억 이란 돈이 한 큐에 날아가는 거죠. 자, 여기서 최초에 매수 잡았어. 밀려 내려와. 나는 지금 1억 이잖아. 1억 이면 5계약 돌릴 수 있잖아요. 지금 2,200달러니까 5계약 돌린다고. 그러면 내려와. 난 1억이 있으니까 또 잡어. 내려와. 또 잡어. 내려와. 또 잡어. 내려와. 또 잡어. 이거 다 잡아먹고 어떻게 해? 로스컨 나는 겁니다. 1억이 하루 만에 날아가는 거예요. 1억이 하루 만에. 이런 매매가 진짜 사람 잡는 매매입니다. 저쪽에 그 그 코인 마진 거래할 때 마틴 루터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하나를 배팅을 들어갔어. 내가 잃었어. 두 개를 배팅을 들어가. 그러면 한 개를 만약에 인제 따는 거잖아요. 확률은 50%니까. 두 개를 잃었어. 네 개를 들어가. 그러면 성공하게 되면 한 개를 따는 거잖아. 그러니까 10만 원씩이라고 한다면 10만 원 넣고 20만 원 넣고 40만 원 넣고 80만 원 넣으면 결국은 언젠가는 내가 승리를 한다니까? 내가 승리를 하는데 그럼 나는 그럼 수익으로 나오잖아. 10만 원 수익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런데 보세요. 마틴 루터 기법을 해 가지고 한 10번 정도 가 버렸잖아요. 10만 원으로 출발하는 게 여기 오게 되면 이게 한 5천 1억 됩니다. 1억 돼요.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게 마틴 기법 같은 그런 기법은 애시당초 써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마진 매매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저 마틴 기법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저 마틴 기법 쓰시는 분들 웬만하면 마틴 기법 쓰지 마세요. 왜 그러면 마틴 기법을 쓴다고 할지라도 통계를 뽑아내야지. 통계를 뽑아내서 뭘 하는 겁니까? 잠깐 볼게요. 자, 이런 거 이렇게 매도 떨어져 가지고 나는 매수 잡고 들어갔다 이거지. 그럼 몇 번입니까 이게? 몇 번이야? 14 번이잖아요. 14번 버틸 수 있느냐? 10만 원만 가지고 들어가도 5천만 원 나온다니까? 10만 원 벌려고 5천만 원 베팅을 해야 돼. 이런 황당무계한 게 어딨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통계를 뽑아 가지고 얘가 지금 매수 매도의 확률을 계산을 하고 얘가 연속으로 나왔던 게 몇 개인지 연속으로 여태까지 지금 이게 얘는 인제 뭐 2분 단위로 이렇게 마진은 2분 단위로 거래를 하죠. 그럼 2분 단위로 거래를 하면 내가 인제 1 시간 동안 뭐 데이터를 갖다 축적을 하고 인제 매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게 되면 얘가 지금 내가 1 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얘가 지금 연속으로 봉이 나오는 게 몇 개였더라. 그래서 매수봉은 연속으로 5개 나왔었고 매도봉은 14개가 나왔었다. 그러면 14 번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마틴을 써? 죽는 거죠. 마틴 기법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뭐 통계를 가지고 움직이든가 해야지 통계도 없이 막 덤벼들어. 그러시면 안 돼요. 시간 거덜납니다. 시간 거덜나. 그래서
하여튼 저기 지금 마진 거래 하실 분들은 따로 그 메일로 연락 주세요. 요건 댓글로 주지 마시고 따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는지 그분들한테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인제 그 해석만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이게 괜히 또 마진 얘기를 했다가 또 마진에 눈 돌려 갖고 마진 거래 하시는 분들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진 거래 하시는 분들은 저 시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분들은 따로 그렇게 해서 인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DD 적용 챕터 4에서 DD 적용 이제 5 강을 했습니다. 5 강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동 평균 값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통계 값은 어떻게 나오고 통계 목표가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변폭은 어떻게 봐야 되고 피복값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고 중요하다고 그랬죠. 테일 프라이스, TPH, TPL은 무조건 이렇게 카운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차트에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차트에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아침에 요 값 나오잖아요. 업데이트하면 요 값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요 값을 차트에다 미리 선을 꺼 놓으면 되겠죠. 선을 미리 꺼 놓게 되면 그냥 선 끄시면 안 되고 굵은 선으로 해서 여기다가 TPL 값, 뭐, 이제, 뭐, 이래서 값을 입력했다. 예,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한 5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굵직하게 꺼놓게 되면, 저게 TPL 값이다. TPL 값이 여기다. 그럼 여기서 뭐, 움직임을 보고 관찰을 하고 움직임은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TPL 값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게, FB. 피보나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파동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신다면 저 FB 값을 사용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심도 있게 공부를 이제 연구를 안 하시고 사용을 하겠다면 애시당초부터 FB 값은 사용하지 마라. 이걸 그냥 섣불리 접근을 하게 되면 손절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이렇게 개인별로 따로 배우셔야 됩니다.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연구를 하고 배우셔야지만이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그게 파동에 대한 이해도 없이 엘리엇 파동 이론에 대한 이해도 없이 피보나치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적용하게 되면 100틱이면 100틱 손절 나가고 200틱이면 200틱 손절 다 나갑니다. 장담 드립니다. 다 나가요, 손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행 학습, 선행 연구가 없이는 절대 쓰지 마라, 절대. 그냥 변폭하고 타겟 프라이스, 통계 목표가 요것만 보고 대응을 하셔도 된다. 그다음에 인제 당일 변폭 요거는 인제 지수로도 나올 수 있고 얘는 틱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수나 틱이나 편한 걸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수 등락률 계산기. 그래서 어떤 지수가 몇 프로짜리다. 그래서 총 10개가 나와 있고 특정 지수, 어떤 지수로부터 해서 지금 현재가까지 이게 몇 틱이 벌어지느냐. 그걸 또 이제 계산해서 바로바로 보는 거고. 또 등락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등락률에 따라 가지고 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지수 어떤 특정 지수를 입력을 하고 거기에서 몇 프로가 상승했을 때 하락했을 때 그때 주가는 얼마냐 이런 거. 그다음에 특정 지수하고 또 어떤 특정 지수 이 두 가지 지수의 위치 차이를 몇 프로로 계산하는지 그다음에 그게 몇 틱이에 몇 포인트가 차이 나는지 그런 걸 아주 손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단 노란 셀만 손을 대자. 노란 셀만. 노란 셀이 아닌 셀은 손대면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왜? 에러가 나버리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에러가 안 나게 되면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 그러면 잘못된 값을 내가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락을 걸고 쓰셔라. 락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어떻게 하면 돼? 더블 클릭해 보면 압니다. 자, 락 걸어 볼게요. 락 걸게 되면 선택이 안 되죠. 선택이 안 됩니다. 선택이 안 되고 노란 셀만 선택이 돼요. 노란 셀만. 이렇게 사용을 하시라는 거죠.
오늘 장시간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요. 완전히 오늘 이렇게 뽕 뽑으려고 덤벼 들었습니다. 그래서 DD 적용 5 강까지 해 가지고 어 왔는데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좀 샤워 좀 하고 이제 눈 좀 붙이고요. 점심을 식사하고 사무실 다시 와서는 어 DD 적용 나머지 것까지 다 해서 오늘 한 방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자 챕터 5 매매 이론은 요때부터는 인제 슬렁슬렁 차례대로 인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이게 뭐 저도 인제 강의한다고 지금 목이 좀 상당히 잠겼는데 또 이만한 시간을 또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공부 이게 동영상을 한 번 본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 틀어 놓고 또 반복, 또 하나 틀어 놓고 반복 이렇게 보시다 보면 실제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 분량 다 보시려는데 다 보시려면 일주일 이상 또 시간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꼭 배우시고 요걸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난 디디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아유 나는 리딩 보고 할 거야." 그런 분들은 애시당초에 보지 마세요. 디디에 그 신경도 쓰지 마시고. 그런데 '나는 평생 이걸 내 업으로 삼고 수익을 남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줄 때 먹어야지 줄 때 안 먹으면 말짱 황됩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던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그 밑바닥부터 저기 차곡차곡 쌓아놓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분들은 갑자기 어느 날 이런 걸 훌륭한 무기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 이거 준다고 한다면 난 바로 받아 쓰겠어. 나라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여튼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동영상 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챕터 4 6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